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96회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간입니다. 자, 96회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뢰성의 하부 개념 세 가지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신뢰성의 하부 개념 검증 가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에 충실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게 아닌 게 답은 2번의 비교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넘어갑니다. 단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 정리 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랬는데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수익하고 비용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수익이나 비용을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에요. 자본. 매도 가능 주권 평가 손익 이것도 자본 항목이죠. 단기 매매 주권 평가 이익은 이건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자 4번 봐보세요. 기타의 대손상업비를 영업 외 비용이죠. 이것을 어디로 했어요? 판관비죠. 자,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걸 이쪽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항목만 이렇게 옮겼을 뿐이에요. 비용을 비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이 이것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기 손이익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랬으니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것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에 미치지 않는다. 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무슨 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무슨 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에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이제 단기 순이익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변화가 있으려면 지금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 써야 될 걸 여기에 써야 될 걸 영업의 비용에다 써야 될 걸 어디다가 썼다는 거예요? 판관비, 대손상업비, 판관비 여기다가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그래봐요. 여기다 100원을 기록하지 않고 여기다가 100원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찌됐든 단기 순이익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른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무슨 자산? 재고 자산. 자, 재고 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죠.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재고 자산을 팔면 매출이라는 수익을 잡죠. 매출액. 그 다음에 요걸 매출을 기록할 때 매출 원가를 기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익 비용이 대응 원가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다음
재고 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하락한 것은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인데 재고 자산 차감 계정으로 사용한다. 재고 자산 차감 계정. 그리고 평가 손실은 100%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없어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본다. 평가 손실로서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다. 재고자산 차감 계정.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에서 간접적으로 뺀다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 틀린 것은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정상적일 때에는 매출원가, 비정상적일 때에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요거 바로 여기에 영업의 손실로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겠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다음 4번. 다음 중에 유구형 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골라라.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 장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이것은 부대 비용이 아니죠.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건설 중인 자산로 해당 자산에 포함하는 거죠. 이자 비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재산세 아니고요. 유형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이렇게 한 번 내고 마는 것들은 전부 다 해당 자산에 포함하는 거고 여기에 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우리 회사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네. A, C, E. A, C, E.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설치 장소를 준비한 지출,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이걸 뭘로 본다고? 건설 중인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취득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일반적인 예가 아닌 것은. 자, 연구 단계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건 바로 처음 기초 단계인 연구 단계죠. 연구 단계. 다음 생산 전, 생산과 관련된 거. 이건 생산 바로 사용 전, 시작품, 모형, 이렇게 설계, 제작하는 시험 활동. 이것은 여러분 무슨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발. 연구 단계 다음 단계인 개발 단계. 새로운 기술, 공부, 금형. 이런 것들은 개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장, 공장 설계, 가동과 이렇게 가동한다. 이 말은 여러분 개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 같이 이것을 무슨 단계? 연구 단계. 그래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는데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은 전부 다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떨어버리죠. 이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인 판관비로 하고요. 개발 단계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실패하고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데 실패했을 때는 늘 실패한다 해서 경상개발비라고 하죠. 이것도 판관비인 비용으로 떠는 거죠. 비용으로. 그리고 성공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비가 바로 이 개발비가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다음 6번.
은행 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4월 1일 날 주식을 취득했어요. 이걸 분개를 하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이 일단은 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간 배당금,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배당금을 받으면 우리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죠. 8월 31일 날 현금이 들어오고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외 수익, 영업의 수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다음 12월 31일 날 시가가 12,000원에 나간대요. 12,000원. 자, 이게 얼마에 사왔던 거죠? 만원. 한 주당 2,000원씩 올랐네요. 2,000원. 맞습니까? 2,000원. 그러면 200주니까 얼마가 올랐어요? 40만 원인가? 자, 단기 매매증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4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40만 원. 이것도 영업 외 수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단기 매매증권으로 계상된 금액은 자, 200만 원과 여기 단기 매매증권 40만 원을 더하면 24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240만 원 1번과 2번이 유력합니다. 영업의 수익은 20만 원과 40만 원을 더하면 60만 원. 예,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항목은 그랬는데 자본 항목에서 자본거래에서는 해당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아닌 것은 자본 조정이지. 여기에 다 같이 무슨 조정? 자본 조정이라고요. 자본 거래에 해당되지만 자본이 아닌 거. 분류할 수 없는 항목. 그러니까 자본 조정을 말한다고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은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것은 여러분 자본 조정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소정이지. 자본 조정은 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여기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본 조정. 나머지들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썼으니까 안 되고요. 자본 조정이 맞는 거죠. 다음 8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구매자에게 이전된다가 맞습니다. 판매했다면 구매자에게 당연히 이전돼야 되겠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판매자는 팔았으면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내가 팔아놓고 내가 막 타고 다니거나 자동차를 팔았는데 내가 자동차를 막 타고 다녀 내가. 그러면 팔렸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경제적인 유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다음은 9번. 원가 관리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1번. 제품 생산에 의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제품의 원가 계산 맞습니다. 경영 계획 수립을 하고 통제를 위한 거다. 맞습니다. 예산과 실제 간에 여러분 예정과 실제, 예산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하는 거 맞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요. 내부.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다? 예, 4번. 다음은 10번. 다음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그랬어요. 매출 원가 T자를 그려서 기초 제공품이 여기로 와야죠. 예, 기말 제공품이 여기로 와야죠. 13만 원.
기초 제품이 얼마예요? 30만 원. 기말 제품은 28만 원. 이렇게 왔어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 총 차변에 와야 되겠지. 이걸 뭐뭐 더한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것이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차변합계가 얼마나 와요? 45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면 제품 완성된 게 32만 원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근데 물어본 것이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이 완성되면 창고로 갑니다. 제품 창고로. 그래서 62만 원이 되래요. 판매 가능액은 62만 원 중에서 62만 원에서 28만 원, 그러면 34만 원이 바로 판매한 원가, 그게 매출 원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법은 보조 부분 상환의 영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므로 계산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아주 정확하죠. 단계 배법과 상호 배법은 보조 부분 상환의 영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맞죠? 보조 부분 영역 관계를 고려한다. 뭐 단계는 뭐 일부지만 상호는 서로 상호 간에 배부하고 일단은 보조 부분 고려한다. 다음 가장 정확한 것은 상호 배부법 단계 직접 맞습니다. 이 순서가 단일 배부율법과 이것은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단일이 아니라 이중이라고 적었어요. 이중. 구분 안 하고 이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구분 안 한 것이 단일 배분이고 단일 배부율법이고 구분한 것 각각 구분하면 이중 배부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세무 2급 이상에서나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회계 1급에서 지금 낼 게 없으니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자, 너무 많이 나갔어. 다음 12번.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종합원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여러분 소량 생산이 아니죠. 대량 생산이죠. 답은 1번으로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는 것은 개별 원가인데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가 맞죠? 기말 시점에 공정별로 제공품이 존재하다.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이 소요해야 된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고 종합적으로 한 방에 계산하는 것이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발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요. 옳지 않는 것. 다음 13번.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는 것은 현금 판매, 예상 판매 다 같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맞습니다. 무인 판매기는 여러분 현금을 인취한 때 맞습니다.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그 밖의 조건에 판매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된 때 맞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부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래서 13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토지의 공급 면세 맞고요. 복권 맞고요. 신문 광고. 광고는 과세죠.
수돗물 면세입니다. 다음은 1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그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는데? 예, 2번. 월 합계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며칠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월 합계표 맞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 대상자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처음에 10억에서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2억에서 지금 이제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이죠. 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점점 더 뭐 의무화가 되겠죠. 강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법인은 의무 발급 대상자이다가 맞습니다. 여기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